반갑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암 보장이라는 방법으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대부분이 암보험은 가입을 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암보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실제 설계를 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암 보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을 담보받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암보장의 방법, 암보장의 종류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보장을 갖고 계신 게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방사선 치료, 암입원일당, 이런 형태로 암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암진단비는 고해감, 과거에는 3대, 5대, 7대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고해감, 고해감의 범위를 10대까지 확장을 했죠. 일반적으로 암이라 하면은 고해감도 암에 포함되지만 악성암, 침습, 침륜이 있는 암을 일반 암 또는 일반 악성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반암의 10%, 20%, 과거에는 그러한 퍼센트로 담보가 되었던 유사암, 소외감이 있었는데 현재는 유사암, 소외감만 별도로 분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재진단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재진단암은 정말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암 수술의 암 치료 방법으로 수술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절단하거나 이런 수술을 많이 했었죠. 지금도 그 수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암세포를 사멸시키거나 그러한 약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제를 표적치료제라는 명칭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표적치료제는 실질적인 수술은 아니지만 암세포를 사멸,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술비로 제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암방사선 치료, 물론 과거에는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감수하고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역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투여해서 정상적인 세포에 대한 데미지, 피해를 줄이고 암세포만 접근해서 사멸시키는 그런 방사선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내용이고, 암 치료 목적 입원일당, 이 암 입원일당도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정말로 비효율적인 담보다. 절대적으로 가입을 회피하시기를, 가입하지 않기를, 여기에서 제가 표적치료제하고 세기조절 양성자치료, 이 두 가지를 옆에 작은 글씨로 보험 환경의 변화에 조울호자에 예시예자를 제가 넣어놓고 옆에다가 활력성이라고 기재를 해놓았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험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또 보험의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기 때문에 보험을 100세까지 가입하는 것보다는 갱신형, 소멸형,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한의 가입 금액을 담보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보험의 설계사나 경제TV 등에서의 보험 리모델링에서 얘기하는 패널들과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보험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갱신형, 소멸형으로 가입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의 일환으로 보험 환경의 변화, 과거에는 판매하지 않던 표적치료제, 양성자 방사선, 세기조절 방사선, 기타 여러가지 새로운 의학 기술에 의해서 새로이 출시되는 담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담보들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값의 보험료로 담보를 받는다면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특약들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가입한 보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좋은 특약의 출시에 따라서 그걸 특약을 가입을 하고 싶으면은 별도로 보험을 새로이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도 100세까지 가입한 보험 담보 기간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새로운 보험 환경, 좋은 특약이 나올 때마다 보험을 또다시 가입한다면 비용 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 입장에서 기존의 보험을 깨고 새로이 가입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때는 종국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존의 보험을 깨면 첫 번째가 지금까지 나입한 보험료가 너무 아깝다, 두 번째는
해지한 것금이 너무 좋다. 그러한 이유로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좋은 특약이 판매되거나 출시가 돼도 우리가 그 특약에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길게 잡아서 6년, 7년이 경과하면은 보험 계약한 날짜로부터 6, 7년이 경과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위험 대비 기능이 떨어진다. 그거를 제가 보험 유효 기간이 경과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보험 유효 기간이 경과된 보험을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보험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저비용으로 탄력적으로 가져가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인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보험은 소멸형, 갱신형으로 가입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보험 환경을 누리는 데 있어서, 보험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영상으로 또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암 보장의 종류별 가입 금액의 설정, 이 파트는 제가 실질적으로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하기를 권유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를 한 것이고요. 저는 치명성을 대비하는 형태의 보험 가입을 권유를 많이 합니다. 소소한 위로금에 불과한 그런 특약들은 가능하면 가입하지 않기를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통상 설계하는 내용을 보면은 암진단비 10대 고해감을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요. 일반 악성암, 일반암 1억 원, 물론 유사암하고 쇠감을 제외한 순수 악성암을 1억을 가입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거는 일반 악성암의 세트로 의무적으로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설계 구도라서 유사암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명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항이다. 특정 소외감 4기 5천만원, 특정 유사암 4기 5천만원, 이렇게 각각 설계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특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특약은 피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의 이 특정은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몇 가지를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특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특약은 소외감이라 하더라도 사기, 말기, 치명적인 부분을 담보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특약은 특정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도 가입을 하는 게 좋다. 특정 유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만 사기, 말기를 담보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특약들은 특정 이러한 한정된 담보를 하고 사기라는 더 한정된 담보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 보통 계약자 피보험자분들께서 암 진단비하고 암 수술비 필수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표적치료제, 아주 좋은 치료제,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괴멸시키는, 죽이는 그러한 약제가 개발되어서 굉장히 많이 암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표적 치료제를 5천만 원 정도 제가 가입하기를 권유를 드리고, 암 최초 수술비, 수술 1회당 얼마 이렇게 보장되는 특약은 절대적으로 가입하지 말기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도 물론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기술의 발달로 양성자 치료, 양성자 방사선, 세기조절 방사선 2천만 원씩 아주 좋은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는 특약들이 있죠. 물론 이 특약들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암 입원일당, 절대적으로 가입해서는 안 되는 특약입니다. 이 암 입원일당 받으려다가 암 환자들이 스트레스로 쓰러질 일이 더 많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특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암으로 수술하면은 보험금으로 받아야 된다, 암으로 입원하면은 암 입원일당을 보험금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표현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재진단암 5천만원, 2천만원, 절대적으로 재진단암 특약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함정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특약 중에 하나가 재진단암 특약인데, 장점은 암이 진단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의 단점은 매 2년마다 진단이 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 진단이 반드시 최초의 암 진단 이후에 또는 그 이전의 암 진단 이후에 2년이 경과하고 암 진단이 된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 단점은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암 진단될 때마다 보험금을 준다는 그러한 인식으로 재진단암 특약을 가입하시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특약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계하는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암 보장별, 가입 금액별, 성별, 연령별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저는 보험의 유효기간이라는 개념, 화폐 가치로 인해서 수시로 보험을 바꿔야 된다는 개념에서 갱신형, 소멸형 보험으로 보험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어야지 암 진단됐을 때 든든하게 치료에 전념하거나 사회에 복귀하는 그 자체에 매진하거나 생활비를 대체하거나 그러한 보험으로서의 순기능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갱신형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입하지 않고 새만기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이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최소 80만원, 90만원, 100만원, 뭐 많게는 120, 30만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6, 7년 내에 보험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고액의 보험료는 낭비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은 치명적인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암이 진단돼 버리면은 사실상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회복하는데도 경제적인 비용, 이러한 부담 때문에 회복에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또 보험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쪼달리게 되거나 소득 대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황당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가입하고, 그 대신에 보험료는 최대한 작게 주기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보험을 보장받는 방법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갱신형, 소멸형 보험을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께서 TV, 언론, 보험회사, 설계사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도 갱신형, 소멸형 보험이 좋다는 얘기는 들어보시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신다면 갱신형, 소멸형 보험이 정말 좋다는 거, 보험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이 표로 오늘의 영상 내용 들어오면은 이쪽에 보이는 것이 제가 실제로 설계하는 기준이에요. 파란색, 까만색은 실제로 설계하는 내용이고, 빨간색은 설계를 했다가 가입할 때는 설명을 드리고 지우는 담보들입니다. 처음에 가입 설계할 때는 재진단암도 넣고 최초 수술비도 넣고 암 매번 수술할 때마다 뭐 300만원, 500만원 담보도 넣고 암 입원 일당 10만원 넣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고객한테 보여드릴 때는 미리 붉은색으로 이 담보들을 삭제해서 보험료를 줄여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15세, 20세, 30세, 40세, 50세 전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는데, 40세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라든지 효율성, 비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나머지 연령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게 이 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대 고액암도 5천만원 설계를 하고, 일반 암, 일반 악성암 1억을 제가 설계합니다. 재진단암은 5천만원 설계 했다가 고객한테는 지우고 가입하지 않기를 권유한다고 했죠. 실제로 빼버리는 담보입니다. 유사암은 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설계를 하는데, 일반암의 일정 비율만큼을 잡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특정 유사암, 특정 소액 각각 사기는 5,000만원씩 담보받도록 설계를 합니다. 실제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표적치료제 5천만원. 이게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 수술비 1,000만원. 절대적으로 삭제해버리는, 가입시키지 않는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기조설 방사선, 양성자 2천만원씩 각각 담보되도록.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표적치료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는 특약이고요. 입원 일당, 종합병원 입원,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하루에 1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의 함정은 직접 치료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금의 기대치는 하루에 10만원의 입원 일당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의 기대치는 거의 뭐 10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대 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대 고액암 5천만 원에 대해서 8,800원, 일반암 1억에 대한 보험료가 1억원 담보받는 보험료가 한 달에 44,490원, 뭐 4만 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재진단암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32,600원이에요. 이 일반암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죠. 재진단암 특약은 보장받는데 함정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이 특약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료 또한 굉장히 비쌉니다. 유사암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고, 특정 유사암 사기, 특정 소액암 사기도 700원, 390원, 5천만 원에 비해서 390원, 700원이면 굉장히 담보가 가성비가 있죠. 표적약제 5천만 원 담보받는데 40대 남자 얼마의 보험료가 소요되느냐? 한 달에 2,150원이. 여기서만 보시더라도 일반암으로 1억 받는데 4만 원인데 표적약제로 5천 원 담보받는데 2,150원이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표적약제 1억을 담보받으려면 4,300원이면 담보받으니 똑같은 1억을 받는데 진단비로 받으면 44,490원, 4만 원을 내야 되고, 표적치료제로 받으면 4,300원이면 1억을 받는다. 그럼 당연히 표적치료제의 가성비가 좋겠죠. 최초 수술비 1,000만 원을 보장받는데 보험료가 4,100원이네요. 자, 세기조술하고 양성자는 2천만 원, 2천만 원 담보받는데 40대 남자가 240원, 600원 각각 됩니다. 암 입원 일당은 보험료가 한 달에 2,400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으로 환산한다면 24,000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표적치료제 5천만 원 담보받는 보험료가 2,150원인데 100만 원 담보받는 보험료가 2,400원이에요. 그러면 이 2,400원을 표적치료제로 넣으면은 100만 원의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포기하고 표적치료제 특약의 보험금 5천만 원을 담보받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암 입원일당 특약의 가성비가 정말 형편없다는 거, 왜 가입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40대 여자로 넘어와 볼게요. 일반암 1억을 담보받는데 25,110원, 25,000원 보면 되겠네요. 재진단암 5천만 원 담보받는데 41,050원, 41,000원으로 봐도 되겠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41,000원이면은 40대 여성의 경우 일반암 얼마 가입할 수 있어요? 거의 뭐 1억 7천 이 정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 자체에 대한 가격 조사를 해보고 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특약을 가입하면 좋은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유사암 사기, 특정 소액암 사기는 뭐 신체 특성상 그런지 난소, 자궁, 유방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싼 것 같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장 금액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굉장히 싸죠. 최초 수술비, 여기 와 차이 나는 게 눈에 보이네요. 1,000만 원 담보받는데 4,800원인데 일반 암으로 담보받으면은 1억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초 수술비 1,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5,000원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 받는 수술비에 담보할 게 아니고 암 진단비를 집중하면은 2,000만 원 담보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40대 여성의 경우에는 암 진단비하고 최초 수술비하고 가성비는 2대1, 배가 넘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담보에 집중해야 되느냐 아시겠죠? 다음에 세기조설, 양성자, 방사선 똑같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굉장히 가성비 있는 특약이고요. 암 입원일당 25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보험료가 2,920원, 뭐 3,000원으로 봐도 되겠네요. 3,000원이면은 100만 원 받기 위해서 3천만 원의 보험료를 매달 지출하고 갈 것이냐, 그 3천 원의 보험료를 암 진단비로 집중하면은 거의 뭐 1250만 원 진단비를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험료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암 진단되고 암 입원하고 암 수술 각각의 항목으로만 보험금을 보장받아야지 좋습니까? 아니면은 암 진단비로 받든 암 수술비로 받든 표적치료제로 받든 입원 일당으로 받든 내 주머니에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보험금의 합계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항목으로 보상을 받든지 간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보험금의 합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암 진단비로 보장을 받거나 암 수술비로 받거나 암 입원일당을 받거나 구분하지 말고 암이 진단됐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그러한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장금액 1,000만 원당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은 가성비, 비효율성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10대 고액암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나누기 5로 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산출을 했습니다. 일반암 1억대 있는 거를 나누기 10을 해서 보험료를 산출했고요. 재진단암 5천만 원대 있는 건 역시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해서 쭉 1,000만 원으로 똑같이 1,0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지출되는 보험료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대 남자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나머지 연령대의 내용은 이 표를 캡처를 해서 보시든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보시든 자료를 보시는 것 똑같으니까 30세의 남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입원 일당 8,800원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를 1,000만원 받는 걸로 환산하니까 보험료가 한 달에 8,800원이에요. 8,800원이면은 진단비라고 하면은 5천만원 이상 가입하는 진단비에 집중할 수 있는 보험료죠. 그걸 모르고 암 입원했으니까 암 입원 일당으로 10만원씩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은 암 입원 일당 100만원의 기회비용이 뭐예요? 암 진단비 5천만원, 6천만원이라는 거.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되고 암 입원했을 때 암 입원비로 보험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버리시면은 진단비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암 수술비 한번 볼까요? 30대 남자 1,600원이네요. 거의 뭐 가격이 비슷합니다. 진단비가 조금 더 가성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표적치료제 보겠습니다. 1,000만원 담보 받는데 170원이네. 그러면은 이 표적치료제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은 일반암 진단비 1,500원, 1,545원, 뭐 1,500원이라고 뭐 단수 처리하고 표적약제로 들어가면은 거의 뭐 8천만원, 7천만원 담보 받을 보험료 아닐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 표적치료제의 담보가 굉장히 가성비 크고 좋다는 겁니다. 암 진단비로 5천만원 보상받을 거예요. 표적치료제로 5천만원 보상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를 살펴봐야 돼요? 각각 담보의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시겠죠? 당연히 표적치료제가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적치료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권유하고 또 소비자들께서도 아시고 많이 요청들 하세요. 그래서 표적치료제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다음에 세기조절 양성자 방사선 치료 1,000만원 담보받는데 40원. 와, 여기 오리지널 가성비 끝판왕이 여기 있었네요. 양성자 110원. 이 특약도 표적치료제보다 가성비가 더 좋죠? 근데 아쉬운 거는 양성자하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특약은 가입 한도가 2천만원이 한도라는 거.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적약제하고 세기조절 양성자 특약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특약이다. 반대로 암수술비, 재진단암, 암입원일당 형편없다는 건 눈에 보이시죠? 30세 여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에 대한 보험료 단가가 1,349원, 뭐 1,35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표적약제 1,0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290원. 그럼 300원 잡고 거의 뭐 4분의 1 수준으로 25% 수준으로 표적약제에 가입이 가능하네요. 암수술비 볼까요? 암수술비 1,000만원 담보받는데 한 달 보험료가 2,900원이네요. 그러면은 이 2,900원을 표적약제로 만약에 전환을 하면 표적약제 1억 담보받을 수 있죠. 그만큼 수술비가 최초 수술비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내용이고 또 2,900원을 일반 암으로 비교하면은 거의 뭐 수술비 1,000만원의 보험료로 암 진단비 2,000만원 이상 가입되는 2,300~400만원 정도 가입할 수 있는 최초 수술비 1,000만원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로 암 진단비에 집중하면은 암 진단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그 전으로 보상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술비로 1,000만원 받으시겠어요? 진단비 2,000만원을 받으시겠어요? 같은 돈이라면 당연히 진단비로 2,000만원 받는 이 담보를 선택하시겠죠. 더 이상 얘기하면 의미 없는 얘기겠고 세기조절 양성자 여기도 가성비가 끝내주네요. 70원, 300원. 그러면 140원이면 2천만원 담보받고 5천만원 담보받으려면 350원, 1억을 담보받으려면 700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1억을 담보받는 이 700원이 진단비로 가도 어떻게 돼요? 2억 받을 수 있는 보험료네요. 그죠? 암 진단비 1억을 받기 위한 1,350원을 세기조절로 집중을 한다면은 2억까지도 담보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차이 납니다. 자, 더 황당한 거. 입원 일당 10만원 받기 위해서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600원인데 10일 해서 보험의 기대치, 보험금 기대치 1,00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16,100원이네요. 그러면은 이 1,000만원, 100만원이 입원 일당으로 받는 거를 포기해버리면은 10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는 진단비 800만원, 1,00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는 진단비 8천만원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보험료를 계산해 보지 않은 설계사들에 의해서 암 입원 일당 특약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 잠깐 갱신형
보험일 때 보험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새만기로 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그럼 80세, 90세, 100세라면은 그 보험료가 허비되는 금액의 합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결국엔 담보받는 게 100만 원 전후다. 100일 입원했다. 1000만 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직접치료 목적이라는 그 단서조항에서 암 입원 일당을 100일씩 받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내고 받고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와 소송을 한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암 환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향후에는 이런 특약을 빼버리고 가성비 높은 특약에 집중을 해버리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역시 혈질 암 보장 방법으로 제가 가격을 분석했는 거라서 재진단암 절대 안 됩니다. 최초 수술비 절대 안 됩니다. 상급 병원, 일반 병원, 암 입원 일당 안 됩니다. 가입하지 않기를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담보별로 가성비 및 효율성을 분석을 해봅시다. 재진단암 진단비, 특약의 비효율성. 일단 뭐 똑같은 계산 방식이니까 15세의 남자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5세 남자의 진단암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월 보험료가 4,000원이죠. 자, 이 부분을 일반 악성암, 일반암으로 한다면은 5천만 원으로 2,005원, 거의 뭐 1.5배, 2배 정도의 가성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은 일반암 대비 재진단암은 몇 퍼센트 얼마 정도 비싸나? 199.5% 거의 200%네요. 그러면은 이 재진단암 가입할 보험료를 일반암에 집중한다면은 얼마의 보장 가입 금액을 가입할 수 있을까? 9,975만 원, 1억 가까이를 재진단암 특약 하나를 포기하면은 일반암 1억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40대 여자분 한번 볼까요? 재진단암 특약 하나 포기하면은 일반암 2억 넣을 수 있네요. 326%니까. 그죠? 여기 1억 6천 가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다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체계적으로. 기존의 보험가입 방식은 암진단비 5천만 원에 재진단암 진단비 5천만 원 이런 형태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40세 남자의 경우에 암 진단비 5천만 원의 월 보험료가 2245원, 재진단암 5천만 원의 보험료가 32,600원. 그러면 한 달에 52,845원을 가지고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재진단암 5천만 원 이런 형태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 똑같은 형태로 과거에는 여자분은 53,600원 이렇게 가입됐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라 그랬죠? 재진단암의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2년 이상 경과 조건이 필수로 맞아야지만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초의 암 진단되고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루라도 경과된 이후에 진단되어야지만이 재진단암 5천만 원이 보상이 된다. 또 두 번째 재진단암은 그 이전에 진단된 암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하루라도 더 추가로 경과하고 진단되어야지만이 재진단암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진단암을 불확실하다고 표현을 했고, 그 중간에 암이 진단되면은 보상 자체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될 때마다 준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재진단암 특약을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가성비가 정말 떨어지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일반암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0대 남자로 효율적 가입 방식을 한다면은 이 재진단암의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보더라도 일반암 5천원에 비해서 재진단암 5천만원 굉장히 비싸죠. 여자분은 뭐 3배 이상 보험료가 차이 나네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암 진단비를 재진단암 보험금 5천만원 포기하고 그 5천만원을 일반암에 5천만원 추가로 가입한다고 해서 1억원을 설정하니까 남자분의 보험료가 한 달에 45,500원이에요. 여자분의 보험료가 한 달에 25,110원, 25,000원 받아도 되겠죠. 25,000원 으로 남자는 4만원으로 1억을 담보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또 차익이 얼마나 나느냐, 12,350원. 새로운 효율적 가입 방식에 의하면은 재진단암 특약 보험금 5천만원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일반암 보험금 1억을 담보받도록 설계를 하고, 일반암하고 재진단암하고 같이 넣었을 때 남자가 52,845원인데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44,990원이라는 보험료밖에 지출 안 돼요. 과거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 1억을 가입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익의 보험료를 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보니까 27,955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일반암 5천에 재진단암 5천만원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이 부분을 새로운 가입에 일반암으로 집중을 해버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51만 원을 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억 가입한 것에다가 3,051만 원 하면은 결론적으로 최초의 암 진단 시 남자는 1억 3,051만 원 담보되니까 뭐 1억 3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가입 방식을 전환하면은 재진단암을 배제하고 재진단암 특약의 보험료로 암 진단에 집중을 한다면은 같은 보험료로 기존 방식에는 5천만 원만 확실하고 나머지 재진단암은 불확실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효율적 가입 방식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확실한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이 확실한 금액이 나타나잖아요. 여자분은 더 효과가 더 커요. 이 차액이 27,955원 계산하니까 1억 1,133만 원의 일반암 진단비를 더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1억에 1억 1천만 원을 더 합하면은 과거에는 확실한 5천만 원에 불확실한 재진단암 5천만 원씩을 몇 번 새로운 가입 방식에 의한 40대 여자분의 경우에 2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험금 2억 1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이 표에서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과거의 방식처럼 일반암 5천만 원에 재진단암 5천만 원을 가져갈 것이냐, 효율적인 가입 방식으로 남자분의 재진단암 특약 포기하고 일반암 확실한 1억 3천만 원 가져갈 것이냐, 여자분은 재진단암 특약 5천만 원 포기하고 2억 1천만 원이라는 확실한 진단비 보험금을 가져갈 것이냐. 답 나왔잖아요. 이게 효율적인 암 보장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영상을 만든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뒤에는 더 재밌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담보별 가성비 및 비효율성 분석에서 이번에는 암수술비 특약의 비효율성. 이거 진짜 빨갛죠. 암수술비 특약을 일반은 5천만 원에 대비를 한다면 15세 남자만 99.75%로 유리한 면이고 20세 남자까지도 괜찮네요. 나머지는 어때요? 15세 여자, 20세 여자, 30세 여자, 40대 남자 여자, 많게는 130%까지 보험료의 가성비가 차이가 나네요. 암 수술비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담보별 가성비 및 비효율성 분석에서 암 최초 수술비 특약의 비효율성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가격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암 수술비 1,000만 원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30세 여자의 경우에 진단비 1액에 대한 보험료가 13,500원, 1,000만 원당 1,35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암 수술비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2,900원,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거 바로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수술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14.97% 비싼 특약이다. 15세 여자의 경우에는 암 수술비가 암 진단비에 비해서 같은 금액의 보험금에 대해서 156.25% 비싸다. 20대 여자 177% 비싸다. 40세 여자 191% 비싸다. 50대 남자 차이가 많이 나네요. 234% 비싸다. 50대 여자 145% 비싸다. 표적치료제에 비해서는 암 수술비가 기본이 500%, 1000%, 1100%, 1973% 비싸다는 얘기예요. 200배 가까이 비싼 게 계산이 되죠. 암 입원일당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비 특약 가입하시면 안 된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암 진단비에 보험료를 집중해야 된다.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암 입원일당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황당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앞부분은 똑같은 부분이고요. 암 진단비 대비 암 입원 일당의 보험료 효율은 700%, 900%, 500%, 1100%, 1200%, 1800%, 4000%, 15000%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효율이 안 좋다는 얘기죠. 이 암 입원 일당은 암 수술비에 대비해서도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거 황당한 특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 입원 일당은 절대적으로 가입하시면 안 된다.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양성자 방사선 특약. 전에 이런 것처럼 계산하니까 암 진단비 대비해서도 같은 보험금을 받는데 2%, 2%, 3%, 3%, 2%, 5%, 3%, 6% 같은 보험금 1,000만 원 받는데 진단비로 받을 것이냐, 양성자 방사선 특약으로 받을 것이냐. 가성비 짱이죠. 양성자 특약이 세기조절 특약이 좋다는 거 똑같이 확인됩니다. 표적치료제 대비해서도 이 양성자 특약이 가성비 짱이에요. 암 입원일당 대비 0.00%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보험금 받기 위해서 표적치료제, 양성자 방사선 특약, 세기조절 방사선 특약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는 게 확인이 되셨죠?
세기저주 방사선 특약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가성비가 극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은 암진단비 재진단암 특약만 포기하면은 그 돈으로 암 1억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담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효율적인 암 보장 방식을 채택한 상황으로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면 10대 고액암 5천만원, 일반암 1억, 저진단암 당연히 빼야 됩니다. 가입하면 안 됩니다. 유사암 뭐 세팅되어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거고, 특정 유사암 사기 5천만원, 5천만원 각각 사기 가입하는 거고요. 표적치료제 5천만원, 표적치료제 1,000만원씩 가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험료 계산하고 1,000만원 가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줄 아신다면, 이렇게 가성비가 극강이라는 것 자체를 분석을 해서 아셨다면 1,000만원 가입하시겠어요? 당연히 5천만원 가입하셨겠죠. 최초 수술비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 가성비 극강이죠. 당연히 최대 한도로 2천만원씩 가입해도 보험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전체 연령을 보더라도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번 일당 비효율성 극강, 최초 수술비 비효율성 극강, 재진단암 진단비 5천만원 비효율성 극강 각각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입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대면할 때는 이 진단비를 쭉 나열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빨간 줄을 쳐서 가입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설명을 붙여서 고객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보장을 1억에서 2억, 뭐 양성자, 세기조절 방사선까지 넣으면은 2.4까지 담보받는데 일단은 양성자 세기조절까지도 빼버리고 10대 고액암 5천, 일반암 1억, 다음에 표적치료제 5천, 2억 원이죠. 가입하는데 연령별로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 학기를 보니까 30세 남자 한 달에 19,600원이네요. 여자분 한 달에 19,940원이네요.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30세 남자에게 암 보장을 2억을 대비할 수 있다면 월 보험료 2만원이 비쌀까요? 쌀까요? 보험료 가성비 좋죠? 반대로 이게 새만기 특약으로 넘어가 버리면 황당한 보험료가 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특약 보험료만. 암 보장에 대한 특약 보험료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겠죠? 그 상황에서 암 진단되면은 그때 가입되는 보험금이 보험으로서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 위험 대비 기능이 충분할까? 그 개념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수시로 가입 금액을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위험 대비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40세 남자, 한참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자녀들 교육시킬 뭐 돈이 많이 소요되는 그 상황인데 암 진단대에서 경제활동을 못한다. 5천만원 보험금 가입되어 있다. 애들 뒷바라지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분에게 암 진단이 되어도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줄이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겠죠. 그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2억을 위해서 한 달에 5만 1,000원이라는 보험금을 지출한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5만 원이 비쌀까요? 쌀까요? 저는 굉장히 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친구들 만나서 하루 저녁에 간단하게 소주 한잔 먹으면 5만 원으로 못 먹잖아요. 7만 원, 10만 원 뭐 좀 비싸면은 15만 원까지 하루 저녁 밥값 술값 쓰잖아요. 쓰시잖아요. 하루 저녁 술값 밥값도 안 되는 3분의 1, 뭐 2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나에게 암 진단이 됐을 때 내 가족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경제적 지원 2억 원을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그거만큼 싼 보험료가 어디 있어요?
아주 괜찮은 가성비의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자분 더 좋아요. 같은 만 40세 여자분에 대해서 2억을 담보받는 고액암 5천, 일반암 1억, 표적치료 5천만 원, 2억을 담보받는데 한 달 보험료가 32,510원이네. 너무 싼 거 아닐까요? 50세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56,000원. 50세 남자, 제 나이 또래의 남자가 가장 비싸네요. 12만원. 뭐 하루 저녁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면은 10만원 쓸 수 있죠. 그 돈이면은 나에게 암 진단이 되고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2억 원을 지급해주면은 제가 치료에 전념해서 빨리 회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거나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학비라든지 생활비, 우리 가정의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내가 치료에 집중하거나 가능하겠죠? 그러한 값어치로 생각하면은 2억을 담보받는 한 달에 12만원 저는 가격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암보장에 있어 담보별로 가성비가 좋은 특약, 가성비가 좋지 않은 특약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다면은 그러면 보험을 손해보험회사가 좋으냐 생명보험회사가 좋으냐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야 되느냐 생명보험회사에 암보장을 가입해야 되느냐 저는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시기를 많이 권유드립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가 좋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보험회사는 좋고 어떤 상품은 좋고 뭐 TV에서도 뭐 연예인들 나와서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느 보험회사는 뭐까지 다 되고 뭐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약관은 똑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있는 그 약관을 어느 회사에서 어느 상품하고 결합을 해서 특약으로 묶어서 판매한다.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약관의 구성 내용은 같은 시기의 약관이라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약관을 가지고 보험회사만 다른 데서 파는데 이 상품이 좋아요, 저 상품이 좋아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가 어떤 보험회사가 좋다? 똑같은 약관을 해가지고 똑같이 해석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이다 지급하지 않는 대상이다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회사가 좋다고 어떻게 감히 평가를 하시나요? 손해사정사인 제가 수없이 많은 보험회사를 상대를 해봤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험회사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험약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변론을 하고 저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기를 권유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전속설계사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손해보험회사는 암수술비, 고액암, 진단비 이런 특약들이 각각의 특약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특약은 내가 선택을 하면 그만이고 가성비 안 좋은 특약은 선택을 안 하면 그걸로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상품에 있어서도 특약에 있어서도 손해보험 상품이 그렇게 각각 선택을 할 수 있고 배제를 할 수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보험 상품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품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손해보험 회사는 경제성과 이러한 취사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상품 구조예요.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암 진단비 1,000만원에 암 입원일당 예를 들어서 1%, 1,000만원에 1%, 그러면 10만원 되죠? 뭐 수술비, 어떤 수술하면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패키지로 팔았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 수술비는 입원 일당을 가성비가 안 좋고 효율성이 안 좋은 것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렇게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몇십 년간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성이고 비경제성이라는 거, 그 부분을 실제로 과거 상품에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현재의 생명보험 상품의 구조는 어떠냐? 일부 보험회사는 패키지로 묶어서 팔고, 일부 보험회사는 따로따로 손해보험사처럼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그러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보험 소비자께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인지, 패키지로 판매하지 않고 특약에 대한 취사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험 소비자께서 판단하시고 그 상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의 상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손해보험 회사의 상품을 선택할 것이냐, 직접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효율적인 암보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각각의 특약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인 암보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방어막을 잘 세워 놓으시기를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영상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고요. 이 보험보답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제 수입에 도움이 되겠다, 그게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가 사고 현장, 보험사고 발생한 그 과정에서 보험사고 발생한 사람들의 정권을 받아보면은, 와,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할 정도로 정말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정말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보험이 아니고 두세 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니까 쓸모없는 보험이더라,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보험이 있다의 의미가 있지 방어막이 되어주거나 소득의 대체 기능이 되거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그러한 경제적인 뒷받침은 안 되는 보험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위험에서 보험 설계사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한 설계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떠한 특약을 어떻게 가입하고 어떠한 특약을 얼마나 가입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그 관심을 가지고 설계한 내용을 설계사에게 이러한 형태로 보험회사의 시스템에 맞춰서 가지고 오세요. 이런 형태의 보험 계약이 되어야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집, 우리 집안,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기타 등등 어떠한 좋은 수식어가 붙어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들하고 제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갱신형, 요새 갱신형도 100세까지 갱신이 가능하죠. 저는 반대로는 소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소멸형 보험, 갱신형 보험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80세, 90세, 100세, 새만기 보험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보험보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우현 손해사정사 행정사 보험설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